여러분의 안전한 자산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 채널에 회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송이 되도록 매매의 기법이나 종목 발굴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제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시장의 변화된 흐름,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상징인 그 칭화 유니그룹의 디폴트 선언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등 우리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2600선을 돌파를 했었죠. 그거에 따라서 갈수록 그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부닥쳐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한번 오늘 또 장세가 15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현상이 대형주들의 중심으로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고점에 대한 매수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이 강세로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오늘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7,20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900억.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들이 245억 정도 소폭 순매도를 보였지만 이제 느낌상 개인들이 그 최근에 거래소에서 초반부터 매도를 계속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많이 뺏긴 듯한 그런 상태가 보여져 가지고요. 오늘 눈에 띄게 몇몇 그 흐름이 감지되기도 했는데 일단 그 최근 대형주들의 매매 흐름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쉬운 예로 삼성전자를 한번 하나만 봐도요. 오늘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들이 항상 느끼듯이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장중에 69,500원이 갔는데 여기서 이거를 따라갈 수도 없고, 물론 이제 개인들이 고점에 이제 매도 타임은 조금 늦춰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해서 쉽게 따라갈 수도 없는 게, 오늘 당일 흐름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가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고가가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네, 오늘 고가가 삼성전자가 2% 상승만 해도 69,500원이에요. 그랬던 것이 또 장중에는 67,000원대로 오면, 만일 개인들이 69,500원에 또 따라갔다 그런다면은 한 2,000원을 당일날 또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들의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종목적으로도 한번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봐보면 외국인 기관은 일단 30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따로 붙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200만 주, 어제도 300만 주를 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대형주를 결국은 따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손아귀에 그대로 그 주도권이 잡히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늘 그 하이닉스만 해도 하이닉스의 가격이 10만 원을 돌파를 했고, 또 이게 종가 무렵에는 마이너스 1.4만 해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한 4%가량 4천 원을 정확히 물렸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따라갈 수도, 윗꼬리가 계속 높게 나는, 그러니까 장중에는 고점을 불문하고 계속 상승할 것처럼 해서 개인들이 고점에 따라가면 번번이 지금 이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 6%까지 끌어올렸고, 종가가 무려 최고가 6.8%에 79만 9천 원이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를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외국인만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물량을 거의 다 빼앗긴 그런 양상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일 설령 또 80만 원을 더 향해서 간다 해도 따라붙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추세죠. 차트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신고가를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일전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79만 원에서 또 조정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여기에서 번번이 또 당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대형주를 따라붙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소형주를 그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대형주를 고점에 팔게 된 개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건데, 고점에 팔고 또 이 종목이 더 간다고 해서 더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들이 개인들도 흔히 말하는 실탄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의 주도권이 있는 이런 종목을 좀 피해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부각이 된 종목들이 그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제가 오늘 그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이유들,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금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들은 넘치는 유동성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3차로 진행이 되고, 뭐 사회적 거리라든가 뭐 이런 셧다운 이런 걸로 경기가 위축되는 듯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한 경기 진착 부양금의 그 많은 그 재정적 지출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은 넘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달러화는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 흐름이 되면 외국인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유동성이 이런 장세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인들이 이런 몇몇 대형주들만 집중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는 쉽게 뭐 이제 지수 의미가 없을 정도로 2600도 그렇고, 오늘 당장에 또 2620대, 그래서 지수가 위로 가고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양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치로 보면 외국인들의 주도하는 그런 종목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향후 개인들이 시장을 그 종목에 대해서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그 회피해서 돌아오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그 중소형주라 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 코로나 초반에 그 창궐을 할 때 백신 출연이 아니고 그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주가가 상한가로 몇 번씩 수익을 내주고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 세계의 메이저 파이저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뭐 또 모더나까지 3대 메이저들이 다 좋은 백신을 만들었다고 지금 뉴스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출현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단 키트도 치료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가도 한 번 반짝했다가, 쉬운 예로 지금 시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진단 키트의 대명사로 돼 있죠. 이 종목도 주가가 물론 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고점으로 비교하면 32만 원을 꼭대기로 해가지고 지금 무려 그동안 조정 후 계속 실적이 좋아졌다 해서 30만 원대 횡보하고 있던 이 주식이 그 백신 출현이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18만 원대, 20만 원을 깨고 지금 하향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이니까, 원래 정상적인 그 시세의 패턴으로 보면 18만 원 정도가 조정 후 반등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차트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18만 원을 깨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거가 고점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한다 생각하고 선뜻 매수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백신에 대한 출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치료제라든가 이런 그 코로나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으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도 항복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그린 에너지 관련 태양광이나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도 지금 많이 하락돼 있지만 아주 탄력 있게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시황 자체가 그 외국인이 노리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 삼성 SDI 같은 이런 고가주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이런 그 태양광 관련 중소형주 쪽에는 큰 그 관심이 없거든요. 그랬다 해서 개인들이 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 탄력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아마 본격적으로 미국의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 가지고요. 물론 비트코인 그 자체는 마치 그 허상의 그 화폐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뭐 투기성이 강하고 뭐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보다도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의 기법, 그거를 기반으로 탄생된 것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이 효용성은 그 안전성, 또 이용의 편리성,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곳곳의 모든 제도들이 이 블록체인 기법을 도입한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이 파생이 된 비트코인 관련 이 가상화폐도 이제 글로벌 금융이 이거를 그 화폐로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결제 기관인 그 페이팔이라든가 또는 JP 모건 같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그 화폐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 중앙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그 코스닥 기업이 이쪽에 투자를 했었죠. 빗썸에 상장된 폴라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로 인해서 1,700억의 차익을 누렸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우리가 과거에 열풍으로 불었던 뭐 쉬운 얘기로는 이제 한탕주의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어제 시황할 때는 이런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이 상한가가 4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1,500원에서 이 17% 올랐던 11월 19일 또 어제하고 연전히 오늘 상한가까지 간다 그러면 오늘 필연적으로 매물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중에 여러 차례 매물이 쏟아지고 2,500만 주를 결국은 상한가로 강하게 지켜내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이게 상한가를 유지하고 강세를 띌 수 있던 배경도 사실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그런 매력을 한꺼번에 증명해 주는 거로 볼 수가 있죠. 이 회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일순간에 일단 700억, 500억대 정도, 1,400원일 때 전체적인 매출로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중소형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지분 5%를 투자해서 무려 1,500억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그 자산하고 다른 가치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고 하면 작은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상한가에서 여러 번 고점이 매물이 출회되고 그러면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는데, 그때 나오는 매물들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바닥권에서 1,400원대 이 종목이 그렇게 매집된 흔적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한가 500만 주가 상한가로 갈 때 매물들이 대량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때 샀던 매물들이 오늘 두 번째 상한가면 만족하고 많이 매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상한가 풀어진 횟수가 한 다섯 여섯 차례 되거든요. 결국은 이 종목이 착실하게 손바뀜이 이루어져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이 대개 다 이제 3,500원대, 오늘 최저가가 3,600원이었으니까 이제 3,800원에 전부 다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종목이 탄탄하게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천정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아주 굳건하게 다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이 종목이 또 이제 기존의 다른 종목들, 전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에서 AB 프로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한번 거래가 정지되고 또 올라가고, 또 어제 시간 외에서 하한가도 기록하고 장 마감할 때 급작스럽게 주가가 하락해서 상당히 좀 오늘 많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다시 굳건하게 플러스 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2억 9천만 주까지 또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3차례 4차례 갔는데도 강세를 띌 수 있었던 배경은 일단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절대 저가가 아직 저점에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시황에서 누차 말씀드리듯이 뭐 만원짜리가 뭐 또 10만원도 가고 20만원도 가고 하는 거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1,000원짜리 3,000원 그렇게 비싸다는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대신 어제도 급락을 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잘 명심을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그 블록체인 관련 가상화폐들도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저가주 쪽에 거래량이 특히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오늘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이 1억 8,900만 주 정도.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따로 노는 거죠. 개인들끼리의 그 시장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로 이런 종목들의 매매한 흔적을 보면, 물론 그 외국인은 11만 주 매수는 했겠죠. 개인들 기관도 60만 주지만 개인이 주도한 게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150만 주 정도. 결국은 이런 종목은 기관이 아무리 매물을 내놔도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260만 주 쌓아놓으면 여기다 매물을 누가 아무리 부어놔도 이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는 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가 테마라고 했던 이런 종목들, 제일 큰 테마가 코로나 관련 그런 주,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당선에 따른 그린 에너지 관련 주들, 이런 것들 에너지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양상으로 되고요. 물론 한 단계 조정을 거치고 12월이라든가 또는 내년 취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개인들의 틈새 시장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 대개 상한가에서 무너지는 종목을 홀딩할 건가 매도할 건가, 그 기준도 원래같이 그 하락폭이, 이건 뭐 상식에 불과한데요. 오늘 그 인프라웨어도 잘 보면 그 매물이 쌓여 있는 층이 마이너스 2%, 3%요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때 있는 물량들을 두서너 호가에서 곧바로 또 매물을 걷어가고, 매물을 여러 차례 걷어갈수록 이런 종목은 조금 홀딩을 해서 지켜보는 게 좋다. 그리고 손바꿈이 이미 착실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보다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여타 나머지 거래가 7천만 주씩 또 이루어지는 중저가, 저가, 초저가줄로도 매수세들이 많이 쌓인다는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기관의 외국이라든가 기관들이 주도하는, 어차피 개인들은 그런 대형주 쪽 고점에 물려놓으면 또 고생하고 손절하고 그걸 또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시황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